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헤맵니다. 그들은 돈이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큰 돈,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돈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이 바뀌듯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돈이 오기 전 당신의 삶에는 기묘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운의 상징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불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박물관에 전시할 것은 바로 세 가지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학과 행동 패턴의 관점에서 볼 때 놀랍도록 합리적인 현상이죠. 첫 번째 신호, 인간관계의 강제적 정리입니다. 당신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당신이 상승하기 직전 당신의 우선순위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지 않는 관계들이 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와 이유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직장 동료가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변한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변한 게 맞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당신의 에너지 배분 방식이 변했습니다. 칼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연결된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당신의 내면이 성장을 향해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관계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짜 상속이었나요? 당신은 듣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대부분은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자신의 불행을 토해내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죠. 신경과학적으로도 이는 설명이 됩니다. 덤바의 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는 약 15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깊은 관계는 5명에서 15명 사이죠.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의미 없는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소진된다면 어떻게 그 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걸 기뻐하고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끄럽게 떠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조용히 당신 곁을 지켜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두 번째 신호, 사소한 낭비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돈에 대해 이상하게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 택시비, 배달 음식, 이런 사소한 지출들이 견딜 수 없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던 돈인데 이제는 그 돈을 쓸 때마다 뭔가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인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진 거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각각 다른 심리적 계좌에 분류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급여로 받은 돈은 조심스럽게 관리하지만 보너스나 예상치 못한 돈은 쉽게 써버립니다. 그런데 큰 돈을 다룰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구분이 무너집니다. 모든 돈이 똑같이 소중해집니다. 1,000원도, 10,000원도, 100만 원도 같은 무게로 느껴지는 거죠. 이건 인색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고도 몇 년 안에 파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지만 그 돈을 지킬 패턴이 없었던 거죠. 구멍난 그릇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결국 다 새어나가듯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 돈은 금방 사라집니다. 반대로 진짜 부자들은 작은 돈에도 신경을 씁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지만 여전히 쿠폰을 사용하고 중고차를 탑니다. 이게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그는 $1,000가 단순히 $1,000가 아니라 미래의 몇만 달러가 될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커피값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가난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돈의 진짜 가치를, 자원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신호, 조급함이 사라진 평단심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예전에 당신은 늘 불안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꾸준히 하면 된다는, 내 것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고요한 믿음이요. 이걸 체념이나 포기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체념은 에너지가 죽은 상태지만 평정심은 에너지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플로우 플러우라고 불렀죠. 사람이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행위와 의식이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상태는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원하는 순간 플로우는 깨집니다. 큰 돈은 플로우의 부산물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자기 일에 몰입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 현실입니다. 시장은 가치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돈을 먼저 쫓고 가치 창출은 나중으로 미루죠. 빨리 수익을 내려고 애쓰고 단기적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돈은 더 멀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조급함이란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평정심이 온다는 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신의 판단력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조급할 때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서두를 때는 놓쳤을 타이밍을 정확히 잡게 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평정심입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그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모두가 소리칠 때도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회는 조용히 온다는 것을, 진짜 위기는 시끄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다면,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상황인데 지금은 담담하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성숙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 세 가지 신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먼저 당신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에너지를 빼앗아 가던 사람들이 떠나죠. 그 다음 당신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습관의 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거죠. 이 세 단계는 모두 같은 과정의 다른 측면입니다. 바로 정신적 공간의 정화, 자원의 보존, 그리고 심리적 안정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큰 돈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또를 사고 기회를 노리고 유행을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된 사람에게 확률이 몰리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을 태세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듯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정리될 때 외로움을 못 견뎌서 다시 쓸데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낭비를 멈춰야 할 때 불안함을 못 견뎌서 충동적으로 돈을 씁니다. 평정심을 가져야 할 때 조급함을 못 견뎌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 과정이 리셋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이 사실은 성장의 증거라는 걸 알아야 그것을 견딜 수 있으니까요. 역사를 보세요. 큰 부를 이룬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성공 직전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헨리 제이 하인즈를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식탁에 올라가는 그 케첩 회사 말입니다. 1875년 하인즈는 성공적인 소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예상치 못한 수학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고 직원 급여는 치솟았습니다. 하인즈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1세. 하인즈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을 살리려고 애쓰는 동안 병이 났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몸이 망가졌죠. 그 후유증은 수년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파산하고 몇 달 후 하인즈는 형제, 사촌과 함께 $3,000를 모아 새 회사를 찾습니다. 이름은 F&J 하인즈.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확장하지 않았죠. 대신 묵묵히 제품의 품질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우리가 아는 하인즈 케첩이 되었습니다. 파산이 그를 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을 태워버린 겁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돈이 아깝고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성장의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성장시킨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면,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면 그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을 파괴하기만 하는 고통이라면 그건 빨리 벗어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당신을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소모시키고 있나요? 만약 전자라면 견디세요. 모든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그 의미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데려갑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당신이 만약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의 형태일 수도 있고 기회의 형태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은 당신의 선택과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당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떠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종이에 두 칸을 그리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에게 에너지를 준 사람과 에너지를 빼앗아간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이걸 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계속 오른쪽 칸에만 있는 사람들, 그들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연락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이건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둘째, 한 달 동안 당신의 모든 지출을 기록하세요. 커피 한 잔, 택시비, 편의점 간식까지 전부요. 앱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메모장에 적으면 됩니다. 한 달 후 그 목록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을 쓸 때 나는 진짜 행복했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쓴 건가? 습관적 지출이 전체의 30%를 넘는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구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그 30%를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아끼는 게 아니라 의식하는 겁니다. 셋째, 하루에 딱 1시간만 몰입 훈련을 하세요. 당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당신이 잘하고 싶은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핸드폰은 끄고 알림은 차단하고 오직 그 일에만 매달리세요. 처음엔 20분도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2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3개월 후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시간이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왜냐하면 신호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 비로소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올리는 힘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세요. 떠날 사람은 보내고 새는 습관은 막고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선택과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가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